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꽃남자 25입니다. 오늘은 IT 기반 창업 가이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시스템 개발에 대한 상세한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혹시 1챕터를 보지 않고 여기를 바로 보시는 분들은 1챕터를 한번 먼저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제가 1챕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 IT를 잘 모르는 사람이 개발팀을 꾸려놓고 내 개발팀으로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리스키하고 비용에 대한 소모가 많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내 시스템의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범위를 산정하고 나서 업체를 통해서 개발을 할 거를 제가 추천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발을 하려면 여러분 막연히 업체에 찾아가가지고요. 저 그 심부름 그 뭐 예를 들면 그 플랫폼 소개 플랫폼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개발 견적 얼마 나올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요. 답해 줄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려고 한 거에 대해서 구체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 전문가처럼 뭐 이렇게 기획이나 이런 걸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요. PPT 판을 열어놓고 파일을 열어놓고요. 거기에 네모랑 동그라미 버튼들만 이 사각형만 이렇게 옮겨놔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는 걸 그리실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 시스템 플랫폼이니까 당연히 로그인을 해야 되겠지. 아이디하고 비번하고 로그인을 하고 로그인 버튼 누르면 메인 화면으로 가는데 이 심부름을 신청하는 버튼도 있고 참여하는 버튼도 있을 거야. 그래서 신청할 사람이 여기다 신청하면 이 리스트가 나오고 참여하는 사람은 참여하기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리스트가 나온 걸 여기 클릭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여러분들이 쭉 그려보실 걸 추천드릴게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을 때랑요.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랑 그 갭이 굉장히 큽니다. 나는 이거 굉장히 큰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막상 그려보니까 되게 심플하게 구현이 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뭐 이거 만드는데 힘들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막 그리다 보니까 막 화면이 50개, 60개가 나오는 거예요. 와, 내가 생각보다 어려운 걸 하려고 했구나. 이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 요 내용을 일단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이 하나하나의 PPT 파일에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지금 제가 보는 것처럼 순번 화면 기능 정도 간단하게 엑셀을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에 적어 보시는 거예요. 아, 로그인 화면이 있고 여기는 로그인 기능이 있는 거고 메인 화면이 있는데 메인 화면은 신청하기는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는 거야. 그럼 신청하기 기능이 있고 이 PPT에 맞춰서 쭉 그리다 보면 이제 기능에 대한 그 내가 뭘 개발해야 될지에 대한 기능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준비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군가를 만나서 이 개발 의뢰를 하거나 진행을 할 때 어떤 프로세스가 발생을 하냐면요. 만나면 그들이 물어봐요. 혹시 기획문서나 생각하신 기능 리스트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뭐 심부름 플랫폼 만들 거예요. 이러면 각하가 되는 거고요. 아, 제가 좀 부족하지만 이 제가 방금 글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했어요라고 보면 완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니까. 하지만 그걸 딱 받는 순간 사람들이 이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요렇게 되면 여기에다 메모해서 이런 걸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기준을 가지고 줄이든지 상세화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견적을 할 수 있으니까 부족하지만 이거 기준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견적을 좀 주세요라고 하면 대략적인 견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업체를 만나서 바로 하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 앞단의 기획 문서와 기능 리스트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이제 물론 내가 돈이 많아. 그리고 사실 나는 귀찮아.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시키고 싶어라고 하는 분들은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좀 뭐라 그러지? 새로운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회사를 만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표님의 열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정도의 열정 정도는 부려주셔야지 나중에 사업을 이끌어가는데 좀 여러 가지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그려놓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할 수가 있냐면 내 시스템이 어떤 거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려보니까 나는 뭐 내가 좀 독특하고 대단한 걸 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나는 물건을 소싱하고 파는데 그런 특화가 되어 있고 시스템 자체는 그려놓고 보니까 일반 쇼핑몰이랑 다를 게 없네? 이런 판단이 든다든지 아니야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화면이 많지가 않네? 혹은 와 이거 정말 복잡하네. 내가 이거 꽤 비용이 들어가겠네. 이런 식의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지금 여러분이 그린 거나 사업의 모델이 기존에 여러분들이 자주 보던 쇼핑몰이나 홈페이지나 예를 들어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견적 주실 수 있나요?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소통하는 게시판 기능들 위주로도 충분히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쇼핑몰이나 홈페이지 이런 걸 써서 그 할 수도 있고요.
쇼핑몰의 홈페이지랑 완전 다른 개념의 새로운 걸 내가 하는데 화면이 많지가 않아. 그리고 단순해 라고 했을 때 개발이 아니라 노코드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제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중간의 방법으로 간단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야 나는 사업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그냥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걸로는 안 되고 나를 위한 맞춤형 개발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SI성 개발 형태의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획이나 문서를 가지고요. 내가 그게 또 판단이 안 되면요. 그냥 순서대로 보내면 돼요. 그 쇼핑몰 하는 쪽에 이런 거 만들 텐데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걔네가 견적을 줄 때 지금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요걸 이런 식으로 업무를 맞추세요 라고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되네요. 이건 개발 들어가셔야 돼요 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노코드로 개발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SI성으로 그 업체를 이제 끼고 제대로 된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순서대로 체크를 해보는 게 좀 좋거든요. 그래서 앞단에 내 업무 프로세스를 조금만 바꾸면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할 만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하나하나 제가 순서대로 보면 그 양산형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네이버 쇼핑 그 가가지고요. 쇼핑몰 홈페이지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하면요. 그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업체에 가가지고요. 견적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견적 중에 비교적 그 가성비가 높은 걸 선택해가지고 개발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되게 독특한 게 기본 비용은 되게 싸요. 왜냐하면 쇼핑몰 하나를 만드는 데는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 쇼핑몰은 소프트웨어는 무형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 기존에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싸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하는 데가 많은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추가로 뭔가를 개발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 제공 비용은 한 2, 300인데 아니면 5, 600인데 커스터마이징을 조금 했더니 이걸 6, 700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할 게 기존 걸 그대로 쓰니까 디자인만 좀 바꾸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데 이 커스텀이 들어가면서 이 나한테 맞춤형으로 하면서 비용이 발생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쇼핑몰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개발을 한다 그러면 먼저 기본 기능 기준으로 사업을 시작해보고 사업이 좀 잘 된다 그랬을 때 커스텀을 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지 네이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네이버 가가지고 제가 쇼핑몰 제작이라고 한번 키워드를 찍어볼게요. 자, 찍으면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나와요. 여기 더보기부터 시작해서 비즈 사이트 이런 것들 보면은 나오는데 이런 것 중에 뭐 제가 하나로 그 여기 크몽 좀 낯익어 보이니까 한번 찍어볼게요. 그럼 이런 데들이 다 쇼핑몰 하는 데거든요. 다 홈페이지마다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쇼핑몰 중에 이런 것들을 개발해 주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리스트가 나오는데 어디 보자. 예를 들면 나는 핸드폰 전용으로 쇼핑몰을 만들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누르면 자, 핸드폰 전용으로 하는데 페이지 수는 한 10개 정도 나오는 게 220만 원에 팔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제 구매하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구매하는 형태도 있고 견적을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얘가 어느 정도 기능이 되냐 보면 대부분 가보면 좀 잘 찾아보면은 이렇게 데모 사이트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누르면 220만 원 주면 요런 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겠구나. 야, 그러면 내가 지금 나중에 돈 벌기 전이면 몰라도 당장에는 이 정도 가지고 결제하기도 다 되고 이렇게 되니까 요걸 해봐야 되겠다. 요런 식으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본인이 하는 게 양산형 시스템이면 인터넷에 그 자기가 만들려는 그 키워드와 비슷한 것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이런 형태로 검색을 해서 그 회사를 알아보고 시스템을 구입하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노코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드래그 앤 드랍 하는 형태의 개발이에요. 그리고 간단한 코딩이 들어가는데 요거 여러분들이 일단은 노코드, 그러니까 내가 이건 어떤 거냐면 쇼핑몰처럼 복잡하지도 않고요. 또 화면 본수가 한 뭐 10페이지를 안 넘어가는데 기존에 비슷한 게 없어 라고 했을 때 돈 들이고 해도 되는데 그 전에 나는 돈이 없으면 한번 테스트로 이런 걸 한번 서비스를 해볼까라고 싶을 때 좀 이런 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건 호불호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이 노코드 시스템이라는 게 보면 레고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각은 하나하나 깎아가지고 디테일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데 노코드 시스템은 뭐냐면요. 레고처럼 블록을 만들어 놓고 그 블록끼리 조합을 해가지고 쉽게 뭔가를 만들 수 있게 하되 그 블록 자체가 제공하지 않는 기능에 대해서는 아예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도 인터넷에서 보실 때 좀 간단하게 보는 거는 예를 들면 구글 가가지고 노코드 툴 이렇게 해보면 노코드와 관련된 수많은 내용들과 노코드 리스트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무거나 하나 찍어보세요. 그러면 자
그 뭐 14가지의 노코드 툴이 있는데 모바일 앱 빌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얘를 지금 그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그 체크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거나 드래그 앤 드랍한 형태로 이렇게 딱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만드는 그 템플릿 달아쓰고 지금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게 노코드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약점이 있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딱 내가 원하는 거랑 얘가 제공해주는 기능이 맞을 때는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는 좀 어려운 게 있고 이게 좀 애매한 게 프로그램 개발자가 손대는 영역도 아니고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수요가 아직은 공급이 딸리니까 직접 공부를 한번 해보면서 테스트 해보시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마지막이 이제 오늘 설명의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앞단에 이런 케이스가 아닌 내가 진짜로 개발을 해야 되면 자, 여러분 그 어떻게 하냐면요. 개발 견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비용과 신뢰도잖아요. 그랬을 때 요즘은 여러분들이 비용을 혼자서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내가 조용히 내 견적을 한번 내 시스템에 대해서 아까 기획서를 보고 그 비용을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걸 해보니까 한 몇백만 원이 들어가네라고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다양한 업체한테 이걸 개발하는 업체가 웹 에이전시 업체들이거든요. 그런 업체들한테 견적을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받아보고 그중에 견적 비교로 해서 가장 좋은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개발 관련 유의사항을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조용히 가가지고 나 혼자 일단 견적을 한번 대략 뽑아보고 업체 선정하고 이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기능별 견적 체크라 그래가지고 임선니아라는 곳이 있어요. 저 참고로 뭐 광고비 받는 것도 없고 전혀 홍보의 목적은 전혀 없고 여러분들이나 제 주변에서도 뭘 물어볼 때 이걸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 여기가 괜찮으면 이걸 쓰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업체의 비교를 체크할 때 써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가 홈페이지에서 가격을 측정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홈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견적 계산이라는 걸 누르면요. 시스템에 대한 견적을 뽑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내가 보니까 위에서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나는 모바일 웹앱 형태로 하는 형태의 개발을 진행을 할 거고요. 내가 그 기획서 보니까 페이지 수가 한 30페이지 이하 정도인 것 같아. 그럼 비용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일단 이렇게 하면 800이 들어가는 거예요. 30페이지 작업하는데. 근데 하다 보면은 뭔가 내가 통계 정보도 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에디터 같은 걸 써가지고 이미지도 파일 첨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돼. 그리고 질의응답, 그 FAQ나 이런 질의응답도 있어야 되고, 커뮤니케이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초대하는 기능도 있어야 되고, 지도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캘린더 기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메일 회원 가입하는데 휴대폰 인증이나 실명 인증도 해야 되고 그러면 비용들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걸 쭉 보면 여러분들이 기획한 걸 가지고 아까 여러 장이 나왔잖아요. 그럼 몇 장이 나왔는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 비율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밑에까지 쫙 와보면 이제 내가 하려는 거는 외부에 뭐하고도 연동을 해야 되고 이런 걸 한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금액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금액을 이 화면이나 이 정보를 이 금액을 머릿속에 넣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캡처하든지 저장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저 설명으로 넘어갔을 때 대략적으로 이게 내가 개별 기능별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개발이 되겠구나 라고 비용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개별 견적이 아니라요. 세트로 되어 있는 견적을 체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기능 리스트를 만들고 인썸니아에서 한번 체크를 했는데 잘 모르겠어. 내가 기능을 제대로 정의한 건지도 모르겠고 그랬을 때 위시캣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것도 말하자면 광고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유드린 정보고 위시캣 가보면 제가 설명을 그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직관적이니까 네, 그래서 위시캣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만들고자 하는 것들을 올려놔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 비용에 만들 건데 지원이 얼마 정도 오는지를 지원을 하고 그 지원자를 선택하는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뭘 하냐면요. 여기에 쇼핑몰 한번 찍어 보시는 거예요. 본인이 쇼핑몰 만든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 가지 쇼핑몰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지금 보자. PHP 견으로 뭐 사이트 이거는 쇼핑몰 아니고 뭐 이렇게 해서 반응형 웹 형태의 쇼핑몰을 하는데 이 사람이 2,500만 원을 지금 잡아놨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드는데 예. 이렇게 보고 참조 사이트 자료는 이런 사이트에 있는 것들을 나는 좀 그 기능을 하고 싶어. 이런 걸 봤을 때 여기 앞에 가보시면 이제 지원하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자, 지원자가 없으면은요, 이런 거는 금액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낮게 측정된 거예요. 근데 지원자가 6명 있다. 아, 이런 걸 개발하는데 대략적으로 이 정도 비용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그 기본적인 견적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나시면요. 그 인터넷에 웹 에이전시라는 키워드 가지고 업체들을 좀 찾아보면 개발해주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웹 에이전시라든지 그 스타트업 솔루션 개발 막 이런 이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제가 이걸 다 찾아드릴 수는 없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DB컷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사이트에 가보면 거기 가보면 여기 웹 에이전시 업체들이 좀 많이 나와요. 제가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DB컷 딱 들어가 보면 여기에 뭐 시스템 개발해주는 이런 거 관련된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웹 에이전시 탭을 누르면 실제 이제 그 개발을 해주는 웹 에이전시 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업체들을 보고 여기에다가 이런 그 개발이나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견적을 넣어보는 거죠. 견적을 넣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기획 문서나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이 DB컷 말고도 다른 키워드 가지고 업체들 여러 군데를 좀 컨택을 해보면서 아 실제 내가 앞단에서 잡았던 비용이랑 이 개발 비용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야 비슷한데 여긴 너무 비용이 비싸 라고 하면 앞에 말한 그런 업체들 이런 그 스타트업 전문으로 개발해주는 그런 업체 쪽에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웹 에이전시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개발 비용이 상당히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그 제가 앞에 말했던 인썸니아 그런 데 같은 경우는요. 유사한 개발들을 많이 하는 모듈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단에 여러분들이 프로세스는 다 다르지만 이메일 기능이라고 한다면 이메일 기능은 다 똑같은 소스를 쓰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기존에 있던 걸 활용하니까 더 안정적이면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보면서 좀 그 업체들을 선정을 하셔가지고 업체를 통해서 명확한 계약을 통해서 개발을 하셔야 되고 이제 이런 형태로 개발 그 업체 선정하고 개발하는 게 끝나고 나면 주요 체크 사항이 있는데요. 개발을 할 때 일단 개발 언어하고 방법론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개발자를 지금 뽑아 놓은 상태다. 그러면 이 개발 언어를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우리 개발자가 개발할 수 있는 언어의 개발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업체가 싸서 선택을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 언어를 쓴다더라 라고 하면 내가 이 업체에서 만든 개발 언어에 맞는 개발자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결과물에 소유권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개발 어떤 거냐면 개발을 해줬는데 이게 소스 근본 소스가 내 게 아니라고 막 엉뚱하게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받을 때 명확하게 이게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내가 돈을 주고 개발한 거에 대해서 소유권은 내 거야 라고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수인계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냐라고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인수인계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그 우리 회사를 하는데요. 지금 새로운 사람을 우리 개발자를 뽑았어요. 이 사람한테 이런 정보를 줄 건데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 어느 기간 어떻게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명확하게 들어야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개발자가 내가 아직 못 뽑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 업체한테 운영 유지 보수를 맡겨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유지 보수이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보면서 단지 눈앞에 보이는 개발 비용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체크 사항들을 같이 보면서 좀 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전해드리려고 하는 설명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두 번째 시간을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이것만 가지고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SI 개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실제로 견적을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는지 그런 체크에 대한 예제를 좀 그 녹화를 해서 드릴 거고요. 그다음 이제 최근에 린 스타트업 MVP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개발 방법론 중에 예전에는 모든 걸 다 기획해서 만들어 놓고 진행하는 형태였다 그러면 요즘은 빨리 고객한테 반응 보고 발전시켜나가는 이런 게 있는데 좀 컨셉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개발에 관련된 건을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는지 조직 구성의 방법론부터 운영 방법까지 나머지 제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 플랫폼에 대한 그 비용을 어떤 식으로 벌어들여야 될지 아니면 그 금액 체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관련해 가지고 사업 계획서나 IR이나 제품 소개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그다음에 이제 IT 사업 관련된 노하우들을 좀 같이 정리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불꽃남자 A15였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에 많은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